안슈가 제작자 리뷰입니다. 오늘은 이제 동계를 맞아서 이 패딩을 사도 되나요? 이 패딩이 좋습니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려 3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패딩 자켓, 그러니까 우모복이 한 10벌 정도 있는데 매년 겨울마다 두세 벌 정도는 팔고 또 두세 벌 정도는 새로운 제품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소재도 파악하고 충전되는 또 뭐 어떤 종류에 얼마나 들었나 이런 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기 때문에 이를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영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념부터 잡고 가실게요. 예. 우리가 겨울철에 아웃도어 용으로 입는 아우터는 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패딩 자켓, 저는 대장급 구스다운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둘째는 파카, 저는 익스페디션 아우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3번째로는 레이어드 쉘입니다. 예, 저는 그냥 뭐 멤브레인 자켓류라고 이렇게 이름 붙입니다. 벌써부터 이 단어들이 조금 헷갈리시죠? 첫째 패딩, 둘째 파카, 셋째는 쉘.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입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어떤 아웃도어 활동을 할까?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타운입니다. 타운용이 뭐냐? 출퇴근하거나 그러니까 편의점 가거나 리필러 나가거나 이럴 때 걸치는 용도입니다. 이런 걸 퉁쳐서 저는 타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자켓을 사든지 타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겨울철 동안 뭐 두세 번이나 또는 한두 번 정도를 아웃도어 활동, 뭐 캠핑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럴 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합쳐서 우리가 어떤 데 사용할지를 비교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패딩 자켓이죠. 이게 약간 콩글리시인데 영어로는 패디드 자켓이라고 합니다. 안에 무언가를 넣었다는 뜻입니다. 충전한 옷이라는 뜻이죠. 백패킹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옷들을 우모복이라고 합니다. 우모복은 새 깃털이 충전된 옷을 우모복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딩 자켓은 활동량이 적고 추운 곳에서 입기가 좋습니다. 어디에 가장 잘 어울릴까요? 네. 1순위가 바로 백패킹입니다. 네. 2순위는 등산 중 휴게타임용입니다. 몸에 있는 체온이 떨어질 때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고 3순위로는 타운용으로 아주 잘 어울립니다. 기본적으로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15도 정도일 때부터 이 자켓을 입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덜 추울 경우, 충분히 춥지 않을 경우에는 땀이 나서 더 불쾌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걸까요? 바로 노스페이스의 히말라야입니다. 네. 예전부터 뭐 대장급으로 아주 대표적인 제품이었죠. 또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또 제품이 눕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패딩 자켓입니다. 또 다른 제품으로는 바로 아크테릭스의 파이어비입니다. 이지용 자켓으로도 유명한 것 같아요. 네. 아주 명품 중에 또 명품이죠. 네. 제 영상에도 등장했었던 대장급 패딩이 바로 다 이쪽에 속합니다. 이 제품군의 단점이라고 하면 바로 그 겉 소재의 내구성이 약한 편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따뜻한 거를 모터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입고 다르면은 금방 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고로 되어 있는 패딩 자켓을 받아봤을 때 소매라든지 이 주머니 넣는 솔깃 그리고 목 있는 데 부분이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체크하시면 또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캠핑 같은 데 가서 캠프파이 하다가 불똥이 튀면은 바로 그냥 구멍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우리의 몸을 아주 추운 곳에서 보온하기 위한 그런 용도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파카입니다. 파카는 어원이 에스키모인들의 아우터를 통칭해서 파카라고 했다고 해요.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입고 있는 게 바로 파카죠. 예전에는 파카를 털이 달린 모피를 이용해서 파카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모자나 또는 소매에 있는 털입니다. 퍼라고 하죠. 퍼. 현재까지 파카라고 부르는 제품들은 이런 퍼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등산 포럼 같은 데 보면은 막 파카를 겨울철에 입으시는 분들을 저거 그거 입고 막 겨울총 등산해서 되겠냐 이렇게 하시는데 충분히 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털이 달린 그 파카를 입고 등산을 해보니까 아주 추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내뱉는 숨이 이 털에 계속 엉겨 붙습니다. 붙어서 젖어요. 그리고 얼어서 딱딱해지는데 이게 바람이 불 때 눈이나 얼굴을 계속 찌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고산 등정하는 그 우모복에 보면은 이런 털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우리 대장급 구스다운을 압살해버렸던 캐나다 구스다운입니다. 네, 딱 보면 알겠죠, 어떤 스타일이신지. 여기 털 이렇게 그 캐나다 구스다운은 이게 밍크털이던가요? 네, 이런 요소들, 그리고 큼직한 이 주머니들, 그리고 원 포켓들이 있고요. 좀 저렴이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무신사에도 폴라 익스플로러 파카라고 해서 비슷한 형태의 제품이 있죠. 또 한국 제품 중에서는 코오롱의 바로 안타티카가 또 아이코닉한 이 파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그 우리나라 극지에 있는 그 연구소에 납품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나름의 그 아주 그 히스토리가 탄탄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품이죠. 가격은 사악하네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꺼운 퍼가 있고 겉감의 소재의 내구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추운 곳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실용성이 강한 포켓이나 커다란 엠블렘 같은 게 아이코닉한 요소죠. 이번에 안타티카는 보니까 고텍스 인피니움이라는 걸 사용했던데 그냥 윈드스타퍼입니다. 방풍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옷의 가장 1순위는 바로 타운용입니다. 그 파카 스타일은 캐주얼한 옷에도 매칭이 잘 되고 포멀한 옷에도 생각보다 또 의외로 매칭이 잘 되는 이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유행처럼 또 사서 입기도 했고요. 2순위로는 바로 캠핑입니다. 불질하거나 아니면 뭐가 이렇게 조금 튀거나 이래도 아주 튼튼하고 활용도가 좋은 옷입니다.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옷이죠. 그리고 3순위로는 작업복입니다. 밖에서 추운 날씨에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입으면 뭐 포켓의 활용도도 좋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만 비싼 게 문제죠. 비싼 게 문제죠. 마지막으로 바로 레이어드 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좀 전문적이기도 하고 또 정답이 따로 없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겹쳐 입는 개념에서 가장 밖에 위치한 외투를 얘기하는 게 바로 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등산할 때, 특히나 등산할 때 기능성 의류를 베이스 레이어로 입고 미드 레이어로 폴라텍이나 이런 류의 이제 단열재 개념의 옷을 입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드쉘이나 소프트쉘 또는 스키니 패딩 등을 매칭해서 겨울철에 옷차림을 완성하는 건데, 이 레이어링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 대부분의 환경에 적용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이동의 퍼포먼스를 극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류를 장비로 보기 때문에 공부할 게 굉장히 많아지고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굉장히 아파지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입어보고 하면서 개인의 경험치도 축적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아크테릭스의 알파 SV입니다. 사실 하드쉘이라는 어떤 이쪽 장르를 개척했다고도 할 수 있는 제품이죠. 알파 SV가 생산지가 중국이라고요? 댓글 보니까 아닌데 알파 SV는 캐나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이구 엄청 팔리나 보네 이거. 아무튼 외국 포럼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결국 그냥 겨울철에 끝판왕 하면 그냥 알파 SV 나옵니다. 고민된다 그러면 그냥 알파 SV 사시면 됩니다. 오버스펙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인데 저도 아직 못 써봤지만 쓰신 분들 얘기로는 돈값한다, 그리고 아주 든든하다 이런 얘기. 하지만 이게 접근하기가 100만 원대 쉽지 않다 한다면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의 하드쉘이 있습니다. 이 쉘을 보면 레인쉘, 윈드쉘, 소프트쉘, 하드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인이 어떤 용도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선택하신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10만 원 이런 제품들도 하드쉘로 쓰기에는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 블랙 다이아몬드는 쉴러를 원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체 뭐 소재 같은 것도 멤브레인 소재도 섞여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 보신 분들 아 이게 보온이 돼? 이것만 입으면 보온 안 돼요. 근데 내부에 단열재도 있고 그리고 등산을 하면서 몸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본인의 몸에서 나오는 열들이 안에서 충분히 순환되면서 이제 유지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다만 움직이다가 멈췄을 때를 위한 서브로 스키니 패딩이나 아니면 또 패딩 자켓 같은 것들이 또 서브로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 쉘의 1순위는 어딜까요? 1순위는 당연히 등산입니다. 특히 종주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 겨울에 레이어링 시스템을 꼭 장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패딩 입고 하면은 더워서 입었다 벗었다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짐 빠지고 습기가 차서 얼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두 번째는 백패킹에도 사실 백패킹이 그 박지까지 가는 그 거리를 이런 레이어링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캠핑이라고 낚시 정도 사실 잘 못 정하겠더라고요. 세 번째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셨나요? 네, 쉽지 않죠. 네. 영상 한번 더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어디에 어울리는 제품인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갑니다. 하나, 둘, 셋. 푸셨나요? 자, 이 제품은 바로 200만 원 돈 하면 또 나는 몽클레르의 몽트빌리아르드입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여러분? 패딩 자켓입니다. 그리고 용도는 아주 어반한 용도로 만들어진 상품인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나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캠핑 때 쓸 외투가 하나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기준으로 한번 분류를 해서 제품을 보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환영합니다.